자, 우리 오늘 수업이 세을과 알의 연속상에서 계속합니다. 자, 세을과 알이 두 개가 합친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쳐버렸죠. 숫자로 팔자처럼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여기 있던 없던 요거는 우리는 작을 요라고 해요. 작을 요자와 현자는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 현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글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작을 요자 안에 알이 두 개 들어간 거. 우리가 어조사어에다가 이 했을 때 요거는 집궁 몽궁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알 두 개가 요 같은 문자예요. 이어서 여기 알이 두 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미보에서 요 알이 두 개 들어갔을 때 기능은 의미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가 좌우대칭을 얘기해요. 급집에서 우리가 드리울 숫자에서 요 왼쪽과 오른쪽 좌우대칭이 급집에서 주물품을 생산할 때 좌우대칭이 균형이 맞게 다 들어가서 안착을 하는 게 이 수라고 해요. 그리고 요 부분 좌우대칭에서 자, 오늘은 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우리가 헛벌 환자는 444 위아래로 두 개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걸 환자라고 했죠. 그리고 나이자가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게 우리는 아들자가 항상 뒤집어졌을 때 그 설을 돌로 설 수 있다는 거, 이 돌이 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위치가 반드시 도체자리가 뒤집어진 걸, 뒤집힌 글은 건물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누에 농사에도 마찬가지고 거푸집에서 금속 샘물이 들어가가 밖으로 완제품이 드러나는 상태, 드러나기 전의 상태가 이걸 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을요 그래 보니까 이 작을요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을자의 절방, 우리는 이걸 사라고 하고 밑에 걸 사사사라고 하죠. 요 두 개의 합성. 사사사를 두 개를 어떻게 합치냐면요, 이렇게 사사사하고 사사사를 뒤집어가서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쌀포라고 해요. 포장하다 할 때 자기 자신을 몸을 굽혀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살포자는 그문을 보면 주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가 하면요, 요 형태가 또우자의 형태. 자, 요거는 우리는 또우자라고 손을 나타내는 거, 손의 형태죠. 여기 뒤집어진 글이 뭐가 하면요, 우리는 이걸 힘력이라고 해요. 자, 기능을 살짝 다르게 똑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동작이나 기능을 다르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살포라고 해요. 감사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뭐가 이런 형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성형을 이걸 가운데 앙이라고 원형을 만들어 놓고 반죽된 진흙을 갖다 붙여 가지고요, 감싸 가지고 밀착을 해 가지고 본을 뜨는 게 이 살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5대자 안에 이 66자죠. 66자를 확장되는 것이 옷이에요. 옷은 6개의 거푸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6개의 거푸집이 다 들어간 게 5대자인데 안에서 열매과자를 딱 쓰면 이거는 감사다 할 때 살과자가 돼요. 포장하다 의미가 살포자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 설문해자에서는 포를 더면 과야라고 해요. 감사다. 이게 그런데 똑같은 뜻 하나만 뜻만 있는 게 아니라 5대자를 이렇게 딱 적고 우리가 열매가자를 딱 적으면 이걸 벌거벗을 놨자요. 나체할 때 벌거벗다는 거와 감사하다는 거는 같은 문자인데 기능에 따라서 포장을 벗겨내고 감사고 두 개의 뜻이 동시에 다 들어있다고. 한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열매가자는 나무에 맺힌 열매가 아닙니다. 거푸집 속에서 형성된 열매를 뜻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하면요, 이 아무개 모자,
이게 진면자에다가 아무개 모자를 쓰면 요거는 열매실도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 했죠. 실자에다가 깰간자가 있죠. 감싸진 거 열매실자도 되고 요거는 쌀포자도 돼요. 정확하게 쌀포자가 아니고 싸다, 감추다, 밀봉하다, 감추다 포. 결국은 쌀포자하고 같은 거죠. 자, 요걸 잠시 나무보게 요거 잠시 볼까요? 자, 317페이지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 매양매라고 했어요. 밀봉되어 있는 거. 우리가 세 글자 두 개가 합성이 되었을 때 나타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하면 자, 계집여자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을 여라고 하면요. 이세가 잉태된 걸 이걸 어미 뭐라고 해요? 생명을 안에서 잉태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내는 걸 우리는 어조사 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는 해체를 이야기하고 모는 감싸가지고 밀봉하는 거. 그래서 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깰관이 나왔죠? 깰관에서 뭐가 나와요? 똑같은 글자인데 그렇죠. 말무자, 부정어 말무자가 나오죠. 기능은 두 개가 똑같아요. 요 부분은 그러니까 묶고 풀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묶고 풀고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자 매양매자가 어미모자에서 사람을 묶어진 상태 모욕하다 모독하다 재수를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 업심여길 모자예요. 심적으로 마음의 심적으로 묶여있는 상태 재수의 상태 뉘우칠 회자 검음 회자 어두울 빛이 들어가지 않은 거 달이 없는 거 그러면 다 밀봉된 상태를 얘기해요. 밀봉을 금속된 주물에 쇳물이 이어가지고 이 우리는 빠르다는 동작을 해야지만 민첩하다 할 때 빠른 민이라 하지만 이 민은 뭐가 하면요 매양매자 칠복자로 붙여 실사로 붙이면 이게 번성할 번자예요. 자 번성하다는 게 뭐가 하면요 거푸집 속에 쇳물이 새지 않게 실로서 감아가지고 단단하게 묶어놓은 거. 우리 실패에 실을 많이 감아놨다고 해보세요. 실의 양이 많죠. 완전히 밀봉된 상태. 이걸 번이라고 해요. 우리가 번잡하다 할 때도 똑같이 써요. 이게 과잉의 상태. 결국에는 매양매자는 뭐가 뭐 다 밀봉해가 가두고 묶고 이런 의미로 가요. 요게. 그래서 내가 매화매자를 이야기했을 때 매화는 응축된 거. 신맛에 의해서 몸이 응축된 상태의 나무를 이야기해요. 묶여있는 풀을 우리가 봄에 지금 한참 나온 딸기 매자 풀초자를 붙이면 딸기를 뜻해요. 근데 딸기는 한 뿌리에서 이게 딸기가 열리면 이게 가지가 하나 땅에 또 닿아가지고 또 뿌리가 나고 모든 딸기는 서로 연결되고 묶여있어요. 그래서 딸기매라고 해요. 식물을 얘기할 때는 다 한 대로 전체로 묶여가 있어. 줄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설명을 자 이게 이게는 어리석을 맺자예요. 소통이 되지 않은 우매하다 할 때 어리석을 맺자고 아무개 못자도 아직 밀봉돼가지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체를 몰라요.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걸 아무개모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어리석을 매해서 아무개모로 진화가 된 문자가 되죠. 우리가 매연할 때 우리가 불화자로 붙였을 때 끓은 매자가 매연이라고 했을 때 불을 위에서 불이란다 뜨거운 샘물을 아래로 부어가지고 사르는 거 할 때 매가 돼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다 할 때 감싸가지고 밀봉하는 거. 오대자를 써가지고 포대기 못자. 강보에 사인 아이 할 때 감싸는 거. 옷인데 기능이 아이를 감싸가 똘똘 마는데 사이는 거. 강보 보자기도 마찬가지고 요 기능들. 우리가 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있네요. 흑토자를 붙였을 때 뚝보자 흙으로 둘러싸여 무슨 보 할 때
물로서 뚝을 쌓아가지고 저지를 해가 막아놓은 저수지를 다 보라고 해요. 요 부분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면자에다가 어리석을 맺자를 쓰면 여기 열매 실자라고. 실은 뭐가 나와야 돼요? 실하면 보통 날일자예요. 날일자를 설문했자에서 바로 실자라고요. 그 열매는 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거라고요. 결국에는 연금술에서는 거푸집에서 주조된 금속 기물이 완성품이 밖으로 따로 나오는 게 다 신라가 되겠죠. 자, 옛날에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숟가락이 이래 있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국자처럼. 이게 국이라고 하면 현대말로는 거의 국자예요. 국자. 요 구기자기. 이 자루표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게 자 우리 북두칠성 이거는 한번 이름을 꼭 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추기경 할 때 추성기검 지도리축 천출애가 하늘의 지도리 하늘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자 추성기검 옥형 저울 형태 자 삐철려는 계양 우리는 북두칠성의 민족이기 때문에 요 네 개를 뭐가 추성기근을 천추, 천성, 천기, 천권 이 네 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걸 괴라고 해요. 북두칠성 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괴수할 때도 이걸 어떤 괴자라고 해가지고 서죠. 괴. 그리고 요 세 개의 자루를 우리는 북두자루 표라고 해요. 요걸. 근데 내가 왜 이걸 그렸냐면요. 자. 하늘에서 이 북두칠성은요 무슨 자루가 나면 사람의 이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어떻게 생성하냐면요 요거는 샘물을 연금술에서는 샘물을 떠는 도관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붓겠어요? 떠가지고 6개의 북두칠성의 자루 요 국자 표면 밑에 보면 6개의 별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삼태성이라고. 이 삼태성에다가 붙는다는 것은 아까 6개의 옷이 뭐였어요? 6개가 거푸집이었죠? 이 태도 된다고. 요거는 단조, 요거는 주조 서로 섞여 서는데 결국엔 단조와 주조를 다 같이 합성한 게 이 삼태성이에요. 그러면 이 거푸집 하늘에 있는 7개의 별자리는 이 바가지는 물을 어디다 뜨겠어요? 북명에 있는 용이 살고 있는 곤이 살고 있는 북극 한가운데에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용자리가 있어요. 용이 그 물에서 놀고 있다고. 항상 나오려고 준비를 한다고. 그 용이 나오자마자 물속에 있을 때는 곤인데 밖으로 나오면 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럼 이 북두칠성은 인간도 만들어내지만 자연을 다스릴 때는 물을 떠가지고 여기다가 삼태성에 보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북미에 있는 물은 봄에는 동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동쪽에 청룡자리 적셔주면 청룡이 덕세를 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여름에는 남쪽으로 흘러가면 주작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을에는 서쪽으로 흘러가면 백호자리가 호랑이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다시 북쪽에서는 다시 돌아오죠. 이미 6개월 동안 남쪽으로 날아가 남미에서 고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물은 끊임없이 우주순환의 원리에서 돌아가는 거죠. 북도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백호나 주적처럼? 북쪽에 현무는 어때요? 거북이가 왜 북쪽을 상징하니? 북쪽은 겨울이잖아요. 알의 상태, 알. 거북이는 알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거북이가 머리가 나오면 하늘이고 꼬리가 나오면 땅이고 발이 나오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과 공간 시공이 거북이가 머리와 꼬리를 내고 발을 내면 질서가 나오는 거죠. 이걸 코스모스라고 해요.
북쪽에 있을 때는 발도 안 나와 꼬리도 안 나와 대가리 안 나와요. 그럼 이건 카오스의 상태예요. 아직 알이 상태인 거예요. 봄이 돼야 모든 게 시작이 되겠죠. 근데 거북이 이제 어떤 거북이고 하면 음과 양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감겨 있잖아. 그러면 뱀 대가리는 이건 양의 기운이고 꼬리는 음의 기운이고 음양의 기운에 사이에 있는 알이 상태, 아직 혼돈의 상태,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 그게 현무예요. 현무. 아, 뱀의 뱀은 음양의 기운을 이야기해요. 뱀이 두 마리면 한 마리는 음이고 한 마리는 양이고. 근데 대부분 다 한 마리에 감겨 있어요. 현무는. 그래서 승천하면 용이 된다는 게 그렇지. 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나라 때는 점을 어디다 쳐요? 등껍질. 그렇죠. 아니 원래 백가죽이 끼어요. 백가죽이. 왜? 백가죽이 아짜처럼 생겼거든요. 백가죽을 이게 거북이 백가죽이잖아. 아, 그러네요. 아짜 프레임이잖아. 아짜 동서남북에 여기다가 뭐가 뭐 새꼬챙이를 구워가지고 불로 찢어가지고 거미 가잖아. 거미 가면 특정 공간에 거미가 특정 공간을 차지해. 동서남북 특정 공간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느냐? 여기 홈을 파요. 얇게 홈을 파가 여기를 찌른다고. 그럼 거미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점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찌르는 거잖아. 이 전복자가 공간을 차지해야만 점괘가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 이거 거북이는 혼돈의 상태인데 점괘가 나온다는 것은 뭘 뜻해요? 코스모스의 상태라고. 질서를 부여한다. 아는 걸 모르는 걸 알게 하잖아. 질서를 부여하잖아. 그래서 거북이를 냈다 쓰니까 은나라 때 모든 거북이가 다 실종을 하는 거야. 멸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슴이나 소뼈따구에다가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거북이 덕에다가 넣죠. 그 거북이 덕에다가 주사위 거북이의 넓적다리 뼈를 주사위로 깎아가지고 거북이 덕에다가 점을 치죠. 나중에는 또 인간의 일은 하늘에 물을 때는 백가죽에다가 하고 인간의 일은 덕에다가 하죠. 그래서 실은 뭐가 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자리의 프레임을 우리 고대의 조상들은 완벽하게 별자리를 다 알았다고. 새로운 별자리가 없어. 별의 움직임, 우주 주기, 세차운동. 지구가 기울어가 이제 2160년 동안 하나의 궁도를 12개의 궁도를 2160년마다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이 모를 뿐이지. 자, 목표 적자. 이 흰백이라고 하는 것은 물될 박자, 정박하다 할 때 거북집에 샘물을 부어가지고 붓는 걸 이렇게 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거북집 안에 샘물을 묻는 걸 뭐라고 해요? 이게 잠잘 숙이래, 숙박하다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가 우리는 이 모습 모자예요. 우리는 앞에 벌레 치자를 붙여가지고 모습 모자 붙이면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모습 모지만 원래 요 자체만으로 모습 모자예요. 절구구자를 써가 이 거북집 속에서 나온 게 이 아의 아자죠. 이 아의 모습이 요거죠. 요게 그래서 모습 모자로 쓰고 요렇게 쓰면 우리 절구구자를 생략해가지고 요렇게 딱 적으면 우리 투구두라고 해요. 투구두자는 하나 더 있네요. 이 절구구자 거북집을 나타내는 절구구자를 뒤집었을 때 북녘국자를 써가지고 모습 모자를 써도 요거는 투구두자가 됩니다. 자, 결국 거북집 속에 샘물을 붓는 구기작자, 국자와 같은 이 구기자 하나 더 있죠. 고를균이라고 해요. 두이자가 쓰면 좌우대칭을 얘기해요. 좌우대칭.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거북집 속에 이 우리가 균다가 할 때 고를균자하고 흑토자를 붙이고 이렇게 쓰죠. 십을 하는 샘물을 붓는 장소. 자, 좌우대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와 왕비, 왕과 왕 맡을 사자, 제사 사자를 두 개를 합성을 하면 한 가지 동이 되죠. 요게 좌우대칭의 문자가 자, 어려울 파자와 어를 가자를 요거는 밝을 현경이 돼요. 요거는 두 개를 합쳤을 때. 짝필자를 좌우로 합쳤을 때는 이게 뭐가 하면요? 넉사자가 돼요. 여자들 남자들 짝이잖아요. 이게 좌우로 합쳤을 때. 자, 항상 좌우 대칭의 문자를
합칭을 우리는 균이라고 합니다. 균. 요걸 거푸집의 원형을 반죽대선으로 본떠는 대표적인 글이 뭐가 하면요. 살포자에 사자를 딱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 여섯째 지지사자죠. 사자를 써. 우리는 이걸 전형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다 할 때 살포자죠. 그래서 손수변 동작을 붙이면 포옹하다 할 때 안을 포자가 돼요. 물로서 감싸진 걸 거품포라고 해서 포말이라고 했을 때 요게 대부분 다 포자는 다 아까 우리 뒷면자에다가 아무개 모자 어리석을 매자를 썼을 때 이건 열매실도 되고 감살 포자도 되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포자가 손수변에 없는 요 글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달을 신체에 담그요. 태보포자 태보. 그래서 이걸 아들 자자로 아이벨 포자. 아이가 양수 속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는 상태. 연금술에서는 거푸집 속에 생물이 갓 들어가 있는 상태. 돌을 감싸가 가죽에 감싸가지고 던지는 것을 우리는 대포포라고 해요. 무기로서 이야기를 할 때. 다 감싸는 동 원래 손수변을 이야기를 다 하죠. 자, 원래는 쌀포자에다가 입구를 주면 구절 구자라고 하면 돼. 정확하게는 어느 거푸집 속에 글자를 본을 떠가지고 글자를 새겨가지고 엮는 걸 구라고 해요. 그러면 걸어도 원형에 표면에 요철로 글자가 새겨진 걸 굽혀가지고 강제로 이걸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걸 굽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구찰구자, 풀초자 붙이가 구찰구자인데 우리는 이 공경할 경이라고 해요. 자, 구속하다 할 때 잡을 구자. 앙의 좌우에서 감싸가지고 두 개를 밀착을 시키고 밀봉을 시키는 걸 우리는 구라고 하고 이걸 강제성을 이야기를 할 때 공경할 경자는요. 내가 공경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구차하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경은 외부의 강압이나 어떤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개를 이야기할 때 구자가 개견자를 붙여가지고 이 개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복종을 하는 원래는 수레에다가 구속시킨 멍이구자가 소나 동물 목 위에 등에다가 얹어가지고 강제로 구속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속을 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동물을 개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개가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개견을 쓰죠. 근데 개견은 컨대자가 요래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모방이라고 해요. 모방자는 모방을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아짜 프레임으로 이 대자는 본뜰 해자예요. 본을 뜨는 방법으로 이 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방할 방자죠. 본을 뜨고 밖으로 떼내면 놓을 방자, 해방할 방자. 이거는 서로 정반대의 동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하면 하나만 이래 있는 거. 이거 개견자가 돼요. 개견자의 핵심은 걸할 연자죠. 견연은 같은 의미 자연할 때 이건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견자 이야기할 때 모방자를 빠뜨릴 수가 없고 이 개는 동물의 개가 아니라 이것도 복종하다는 의미에서 나왔고 개구자도 이것도 복종해서 의미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공경할 경자 구찰구자에다가 말씀문자를 붙이면 경계할 놀랄 경자. 말씀문은 희한하게도 똑같은 말이라서 말맞자를 써도 놀랄 경자. 강제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이 뭐예요? 경계를 해야 되는 말.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말. 이건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권력과 인간들에게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말을 경이라고 해요. 이게 자, 살포자 1차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